안녕하세요. 저는 50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원인 없는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 중에는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실 거예요.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적도 있으실 거고요.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권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처방을 내리고 있답니다. 이 특별한 처방을 따른 환자분들 90%가 통증이 사라졌다며 정말 좋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가슴을 조이는 답답함이 해소되고 이유 모를 통증이 사라져 밤에 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이런 증상들을 의학용어로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검사 결과는 멀쩡한데 몸은 분명히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큰 병원에 가봐도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통 대증 치료, 그러니까 증상만 잠깐 덜어주는 치료만 받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 질환이 완전히 나아진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의 자율신경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방한 대로 해보신 분들은 몸이 서서히 변하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간 한방치료를 해오면서 특히 환자분들 반응이 아주 좋았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편안하게 일상에서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자기 전 한 컵 들이키면 원인 모를 통증이 사라지는 최고의 식재료를 말씀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밤마다 우리를 괴롭혔던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굉장히 좋게 바뀌어서 쓸데없이 병원 가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일단 자율신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갈게요.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위장이 움직여 소화를 시켜요. 가장 기본적으로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죠? 이런 모든 활동을 조절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흥분할 때 작용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놀라거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심장이 쿵쾅거리죠? 손에 땀이 나고 몸이 딱 긴장되잖아요? 이때 활성화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인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인데요. 저녁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어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압도 내려가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은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타나는 게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어느 한쪽 신경만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지면 몸이 다양한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어야만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유 없이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서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질 못하고, 또 어떤 분은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밥 먹는 게 겁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정말 답답하게도 병원에 가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약을 먹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될 텐데,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뇌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운동 열심히 하라는 처방만 내리는 거예요. 요즘 경제도 힘들고 이것저것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고 따라하셔서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셔야 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약으로 억지로 잠깐 무디게 만드는 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은 망가진 자율신경을 다시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제가 한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 있어요. 환자뿐만인가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다 이렇게 하며 지내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대신 중요한 건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밥을 하루 세끼 챙겨 먹듯이 매일매일 몸을 달래주고 다독여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친 자율신경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쉬운 겁니다.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건 바로 노래 부르기인데요. A 원장님,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 믿고 그냥 해보세요. 노래를 부르려면 자연스럽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교감신경이 너무 올라가서 온몸이 긴장돼 있는 분들에게는 이 복식호흡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근거리던 가슴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도 꼭 권해드려요. 뭐 대단하게 잘 부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따라 부르세요. 음정, 박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소리만 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흥이 나서 몸도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예요. 요즘은 주민복지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노래 부르기 교실도 참 많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손뼉 치다 보면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기운이 납니다. 그냥 하루에 두세 곡 정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 보세요.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노래 부르기보다도 더 간단해요. 바로 족욕을 하는 것인데요. 족욕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발만 따뜻하게 해줘도 몸이 놀랍게 달라져요.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별명이 제2의 심장입니다. 발에는 온몸으로 이어지는 혈관과 신경이 몰려 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굳어있던 자율신경도 서서히 풀립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이나 딱딱한 신발 속에 갇혀 있었던 발을 뜨끈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이 금세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대야나 작은 욕조에 물을 받아서 편안하게 발을 담그세요.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딱 38도에서 42도 사이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발을 푹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계셔 보세요.
이때 따뜻한 물이 발바닥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시면서 몸이 개운해지고 있다.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또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겠죠? 아침에 햇살이 따뜻했던 순간이든 집안에 키우는 화초가 잘 커서 너무 이쁘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시장에서 아는 사람 만나 반갑게 인사한 일이든 아주 소소한 일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따뜻한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몸이 풀리는 그 시간 동안 마음도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몸이 편해질 때 마음까지 같이 안정되면 자율신경도 훨씬 더 쉽게 회복되거든요. 우리 몸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상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만 가득하면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몸도 훨씬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좋은 일에 집중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족욕을 하면서 따뜻한 물 속에서 내가 나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참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짧은 15분, 20분이 쌓이면 어느 날부턴가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진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물에 뭘 넣어야 되지 않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센스 오일이나 천연소금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맑은 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상황이 되신다면 반신욕도 아주 좋겠죠? 아랫배까지 따뜻하게 담그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몸이 깊게 이완이 될 거예요. 특히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 또 몸이 자주 굽고 뻣뻣해지는 분들은 한 번만 해봐도 달라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족욕을 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질 텐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시는 환자분들께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습관들이 결국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른 자세 하기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바로 따라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쉬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을 활짝 펴주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그 다음에 가슴을 부풀리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숨을 쉴 때 자연스럽게 가슴이 약간 올라오죠. 바로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슴이 쫙 펴진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편안해지면 어깨를 천천히 으쓱 올렸다가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싶을 정도로 쉬운데요. 평소 자세가 안 좋고 운동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걸 하면 어깨가 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하면 담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툭 하고 힘 빼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깨가 올라갔다가 툭 내려오면서 어깨랑 목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긴장돼 있던 근육이 풀리면 교감신경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2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자율신경이 튼튼해지니까 몸의 통증이 줄어들어요. 체형도 교정이 되니까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아주 쉬운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3세 최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자세 운동을 매일 했어요. 밥 먹고 나서 한 번, TV 볼 때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딱 3번을 했어요. 열흘이 지나니 늘 쑤시던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어깨도 가볍고요. 이젠 약을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요. 몸은 무리해서 억지로 바꾸려 들면 하기 싫어해요. 금방 포기하게 되죠. 쉽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다른 운동을 추가하면서 강도를 높여주시면 습관이 돼서 쉬워져요. 신나게 노래 부르기, 따뜻한 물에 족욕하기, 바른 자세로 생활하기.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몸은 우리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일단 열흘간만 딱 해보세요. 손주들과 산책하고 돌아와도 몸이 피곤하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됩니다. 자, 이제 몸속도 다스려야겠지요? 겉으로만 건강해 보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 편해야 진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마트만 가면 먹을 게 넘쳐나고요. 맛있어 보이는 달달한 것들이 나 좀 사가라고 막 유혹합니다. 간식으로 먹어야지 하는 것들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흥분하고 긴장한 상태,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지는 것도 전부 이렇게 쉽게 고른 식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설탕이 귀해서 단맛을 자주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대신 고구마나 대추 같은 자연식품으로도 충분히 달게 느끼며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몸만큼은 더 단단하고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넘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제가 뭘 드시지 말라고 할지 짐작하셨을 거예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바로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만든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과일에 들어있는 단맛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제당은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확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원인 모를 통증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마셨는데 사실은 몸에 정말 나쁜 음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같은 전통차예요. 이런 거 시중에 파는 거 보면요. 맛있게 달게 만들려고 설탕을 듬뿍 넣어놨어요. 그리고 식혜,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도 거의 설탕물입니다. 또 한과나 조청강정도 심심풀이로 많이 드시죠?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건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무심코 드셨던 것들이 몸속 자율신경을 더 흥분시키고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달달한 거 먹는 게 낙인데 그럼 이제 뭘 먹나요? 싶으시죠? 무조건 단 걸 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달달한 것도 먹어줘야죠. 건강한 단맛을 먹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단연 과일이죠. 사과, 배, 포도 무엇이든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린다면 과일은 잔류농약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껍질째 먹고 있는데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과즙이 몸을 깨운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과일 껍질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생기는 나쁜 녹 같은 걸 없애주는 좋은 성분들이에요. 농약 남아 있을까봐 저는 꼭 깎아서 먹어요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과일을 재배할 때 농약 잔류 기준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과일이라면 깨끗이 씻기만 해도 거의 안전해요. 깨끗한 물에 담궈 놨다가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굳이 비싼 세척제를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씻어도 되고 그게 영 찝찝하다 싶으시면 부드러운 수세미로 슬슬 문질러 닦으시면 됩니다.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던 69세 최창수님도요. 처음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집안에서도 문을 잠그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다 힘들고 귀찮아서 사과 반쪽 먹기도 싫으셨대요. 그런데 먹어보니 입맛이 돌더랍니다.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매일 아침 사과나 배 반쪽을 껍질째 드신다고 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마음까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쁘던 것도 줄어들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도 다녀오셨고,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공원까지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분들이랑 복지관에도 나가십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하고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스스로 느끼세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예전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은 어디 가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효과 좋은 약이나 병원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결국 몸을 살리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자율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일 밤 주무시기 전 한 컵 드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통증이 싹 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음식인데요. 그건 바로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옛날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고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요,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받아 몸이 긴장돼 있고 신경이 예민할 때 계피를 꾸준히 드시면 자율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아요. 먹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서 계피 스틱 하나 넣고 물에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중에 파는 계피 가루를 커피나 따뜻한 차에 살짝 뿌려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말아야 해요. 그냥 계피 본연의 맛만 즐기는 거예요. 혹시 계피 맛이 조금 강하다, 그 향이 싫다 싶으면 생강이나 대추 같은 걸 같이 넣고 끓이면 훨씬 드시기 편해져요. 저는 계피향을 좋아해서 따뜻한 계피차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먹고 나면 피로가 사르르 풀리고 소화도 잘 되죠. 아주 개운해져요. 제가 효과를 보는 만큼 환자분들께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자연식품을 매일 조금씩 자주 챙겨 드시고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라고요. 비싼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을 살리는 좋은 습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노래를 부르면서 복식 호흡을 해주기. 둘째,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셋째, 바른 자세를 잡아주기.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정제당입니다. 식혜, 수정과 유자차, 한과처럼 우리가 무심코 달달하게 먹는 것들 안에 숨어 있는 정제당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단 걸 다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 사과나 배, 포도 같은 걸 깨끗이 잘 씻어 껍질째 드시면서 건강한 단맛을 즐기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음식 하나 더 알려드렸죠. 바로 계피입니다.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원인 모를 통증을 없애고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것도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꼭 하나만이라도 따라 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진심을 담아서 몸을 돌봐주시면요,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세요.